아시아인들은 말이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 나지막하고 축축한 목소리가 좁은 방의 벽에 달라붙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가치도 없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작게 삐걱거렸다. 남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무표정하게 앉아있으면 의심 안 받을 줄 아나 본데 그런 게 더 열받는다고. 침묵. 지우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겠군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그녀는 재킷 안주머니로 손가락을 뻗었다. 남자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다음 순간 책상 위에 놓인 것은 짙은 갈색의 가죽 표지 금빛 무궁화 문양 그리고 새겨진 글자였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인천국제공항 도착 로비는 건조하고 소란스러운 공기로 가득했다. 강지우는 말없이 걸음을 옮겼다. 옅은 회색 트렌치코트에 소매를 단정히 하고 자그마한 캐리어를 끌며 조용히 줄을 섰다. 베이지색 바지, 라벤더색 네일, 차분한 색의 립스틱. 모든 것이 평범함을 연기하기 위한 차림새였다. 입국 목적은 관광. 그것이 이번 임무상의 임시 신분이었다. 입국 심사줄은 천천히 줄어들고 있었다. 귓가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들려왔다. 하지만 지우는 기밀 유지를 위해 대화를 최소한으로 하며 어디까지나 중년의 한국인 여성 관광객을 연기했다.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자 카운터 안쪽에 앉아있는 것은 30대 남성이었다. 까무잡잡한 피부, 짧게 깎은 머리, 나른해 보이는 눈. 가슴팍의 명찰에는 최 반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우는 정중하게 목례하며 한국어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제 여권입니다. 최 반장은 지우의 인사를 무시하고 말없이 여권을 받아들었다. 표지를 열고 몇 초간 안에 도장들을 쓱 훑어보더니 나직이 중얼거렸다. 여행 기록이 꽤 많네. 업무상 해외에 나갈 일이 많아서요. 그 습관 때문에 퇴직 후에도 자주 여행하고 있습니다. 최 반장은 여권 끝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최근 1년 동안 튀르키예, 모로코, 조지아, 우즈베키스탄. 그런데 이번엔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전직 외교관이라도 되나? 아니요, 그저 평범한 여행객입니다. 최 반장은 모니터를 확인하며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다. 김영미라는 이름으로도 여행 기록이 있네. 동일 인물 맞나? 네. 결혼 전 성입니다. 이혼해서 지금은 결혼 전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호적상으로나 여권상으로나 강지우가 정식 이름입니다. 변경 절차는 모두 마쳤습니다. 뭐 과거 데이터가 남아있으면 좀 껄끄러워서 말이지. 시국이 시국인지라. 최 반장은 그렇게 말하며 시선을 피했지만 말투에는 분명 떠보는 듯한 기색이 섞여 있었다. 그래서 어디 묵을 건데? 서울 시내의 호텔입니다. 조용한 곳으로 골랐습니다. 관광 목적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건축 특별전이 있다고 들어서요. 최 반장의 눈빛이 살짝 변했다. 화면에서 시선을 떼고 지우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봐다. 뭐야 그게? 들어본 적도 없는데. 동네 이상한 시설인가? 아니요, 비교적 조용한 전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사람이 많은 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지우는 심사부스 앞에서 꼼짝 않고 서서 최 반장의 시선을 조용히 흘려보냈다. 그 눈은 신뢰도 호기심도 아닌 처음부터 의심이라는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또인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린 순간 지우의 의식은 먼 과거로 가라앉았다. 그것은 30여 년 전. 아직 대한민국 외교부에 갓 입부했을 무렵 신입 여성 직원이란 조직에게 있어 희귀 동물 같은 존재였다. 첫 출근 날 남성들만 가득한 회의실에서 자신만이 앉을 자리를 받지 못하고 벽가에 우두커니 서 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한다. 여자는 현장에 안 맞아. 해외 근무는 부담이 클 텐데. 결혼하면 그만둘 거잖아. 들었던 말들은 셀 수 없이 많아다. 지우는 화내지도 울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받아들였다. 분함은 일로 갚는다.
그것만이 자신이 정한 방식이었다. 매일 밤 집에서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연마했다. 주말에는 국제법 전문 서적을 탐독하며 동료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단련했다. 첫 해외 임무는 유엔회의 통역이었다. 아무도 자신에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막상 닥치니 이야기는 달랐다. 지우의 동시통역은 정확했고 통역 부스에 있던 영어 원어민 외교관이 저 여자분으로 바꿔주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비로소 상사가 눈을 동그랗게 떴던 것을 기억한다. 그로부터 30년. 지우는 각국을 누비며 테러 대응, 난민 협상, 핵 확산 방지 같은 최전선에서 항상 가장 침착하고 냉정한 협상가로서 신뢰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편견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현장에는 못 서지. 여자니까 후방 지원이나 맡으면 되겠지. 겉으로 하는 말은 정중했지만 거기에 배어나오는 속내는 예전과 아무것도 다르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이번 임무가 떨어졌다. 한미합동 극비작전 국제테러 조직의 자금 루트를 파악하기 위한 접촉 임무. 지우는 한국 측에서 파견되는 핵심 인물이었다. 문득 정신을 차리자 최 반장이 여권을 닫은 채 이쪽을 보고 있었다. 그 눈에 깃든 것은 역시나 당신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빛이었다. 지우는 가슴속에 있던 30년치의 갈등을 천천히 숨으로 바꿔 내뱉었다. 미소를 잃지 않고 등줄기를 곧게 편 채 다음 말을 준비했다. 이 공항에서의 싸움 또한 과거 몇 번이고 헤쳐나왔던 것과 같은 종류의 것이었다. 한국어 잘하네. 최 반장이 입을 열었다. 업무상 사용했었습니다. 예전에 통역 비슷한 일도 했었고요. 그렇다기엔 지나치게 유창한데. 게다가 방문지는 사람도 별로 없는 미술관. 최 반장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본 뒤 모니터로 눈을 돌렸다.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고 스크린을 노려봤다. 체류는 3일, 호텔은 서울 시내. 결제는 현금으로 할 겁니다. 얼마나? 250만 원 정도입니다. 관광치고는 꽤 많잖아. 쇼핑할 계획도 있어서요. 그렇군. 최 반장은 턱을 쓰다듬으며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여권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움직임이 이상하단 말이지. 중동 쪽 여행 기록도 많고 돈은 현금. 말은 유창해. 게다가 혼자 여행.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살짝 입꼬리를 올리고 시선을 피하지 않고 있을 뿐이었다. 뭐 이것저것 신경 쓰이니까 잠시 별실에서 확인 좀 해야겠어. 말투는 명령이었다. 지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상관없습니다. 짐은 그대로 더 안내할 테니 따라와. 최 반장은 일어서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걷기 시작했다. 하얀 복도에 구두 소리가 울렸다. 지우는 조용히 그 등을 따랐다. 형광등의 푸르스름한 빛이 천장에서 똑바로 내리쬐고 있었다. 방에는 창문이 없었다. 콘크리트가 그대로 노출된 벽과 낡은 바다. 중앙에 놓인 금속재 책상과 파이프 의자가 무기질적인 공간에 떠 있었다. 지우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등줄기를 펴고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다. 자, 짐 좀 봅시다. 최 반장은 퉁명스럽게 말하며 지우의 캐리어를 거리낌 없이 열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다. 칸막이 지퍼는 기세 좋게 열렸고 개어져 있던 옷가지와 화장품 파우치가 책상 위에 차례로 내던져졌다. 이거 무슨 액체야? 기초 화장품입니다. 국산 제품이고요. 성분 표시는 보면 알아. 말을 자르며 최 반장은 병을 힐끗 보고는 옆으로 던져버렸다. 뚜껑이 열리면서 내용물이 살짝 쏟아졌다. 속옷도 접어둔 스카프도 아무런 망설임 없이 책상 위에 펼쳐졌다. 마치 그녀의 인격까지 짓밟은 듯한 손길이었다. 여직원 불러. 최 반장이 무전기를 한 손에 들고 말하자 몇 분 후 키가 큰 여성 심사관이 나타났다. 신체 검사 부탁해. 담담한 말투에 지우는 일어섰다. 개별실로 안내되어 무기질적인 조명 아래 온몸이 스캐너로 훑어졌다.
주머니 안감부터 신발 속 블라우스의 봉제선까지 그녀의 몸은 물체로서 다뤄졌다. 그것도 직무의 일환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슴속에 차가운 것이 퍼져나갔다. 이것은 여자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깎아내리는 행위였다. 옷자락을 정리하며 방으로 돌아오자 최 반장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개인 물품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짐에 수상한 물건은 없는데 뭐라고 해야 하나 뭔가를 숨기는 느낌이 들어. 당신 모든 게 너무 완벽하단 말이야. 그런가요? 그렇다니까. 최 반장의 말은 개인적인 짜증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가 고립되어 있다는 것은 지우에게는 금방 보였다. 동료의 모습은 없었다. 그는 이 판단을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위험을 낳고 있었다. 최 반장은 자신만이 옳다고 믿으려 하고 있었다. 휴대폰 내놔. 최 반장이 갑작스럽게 말했다. 지우는 살짝 눈을 가늘게 떴다. 그때까지의 신문과는 다른 명확한 선을 넘는 요구였다.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수상한 통신을 하면 곤란해. 보안 문제야. 말하며 그는 손을 뻗어왔다. 그 태도에는 이치도 사양도 없었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하지만 그 손의 움직임은 어딘가 느리고 일부러 신중했다. 최 반장은 그것을 움켜쥐자마자 전원을 끄고 자물쇠가 걸린 보관함에 넣은 뒤 말없이 열쇠를 잠갔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맡아두지. 미안하게 됐군. 그 말투에 사죄의 빛은 없었다. 오히려 말대꾸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압박이 배어 있었다. 그 조치는 절차에 따른 것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의심스러운 인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내 역할이야. 그걸 방해하는 건 제거한다. 제가 무언가 조작하려는 기색이라도 있었습니까? 기색이 있고 나서는 늦었.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최 반장을 응시했다. 본래라면 이러한 통신기기 몰수는 정식 명령이나 상급기관의 허가가 필요할 터였다. 그것을 무시하고 실행하는 것은 명백한 일탈. 행위였다. 지우는 깊이 숨을 내쉬었다. 눈을 감고 분노를 가라앉혔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 확실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정적 속에서 최 반장이 불쑥 입을 열었다. 아시아인들은 말이야 왜 이렇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을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내뱉는 듯했다. 지우는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둔한 통증이 스쳤다. 계속 앉아만 있는데 얼굴에 티도 안 나고. 이쪽 질문에 냉정하게 대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게 더 열받는다. 그는 책상에 팔꿈치를 꿰고 말을 이었다. 지난번에도 있었어. 중국 노인네. 가짜 사업비자로 입국하려다 걸렸는데 조사받는 내내 무표정하게 앉아 있더라고. 그놈도 관광입니다라더군. 지우의 심장이 한번 크게 고동쳤다. 결국 그놈 펜타닐 운반책이었어. 당신도 비슷해 보여. 그 말에 지우 안에서 무언가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 감정을 억누르던 가면 안쪽에서 조용한 분노가 부풀어 올랐다. 국적, 나이, 성별 그중 어느 하나라도 이유가 되면 사람은 손쉽게 하나로 묶여 취급당한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저는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과거 위반 이력도 연루된 사실도 없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끝에는 명확한 칼날이 서려 있었다. 당신의 편견은 제 인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최 반장은 얼굴을 찡그렸지만 사과할 기색은 없었다. 오히려 짜증을 감추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꼬리나 잡는 게 당신들 수법이잖아. 이쪽은 목숨 걸고 일하는 거야. 실수하면 끝장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제 존엄을 짓밟을 권리는 없습니다. 지우는 일어섰다. 의자가 툭 하고 마른 소리를 냈다. 저는 당신의 거듭되는 부당한 처사에 견뎌왔습니다. 신체 검사도 짐을 함부로 다루는 것도 휴대폰 몰수도 모두 직무라 믿고 참았습니다. 그녀는 책상 너머로 최 반장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선을 넘었습니다. 명백한 모욕입니다.
만약 이 이상 계속한다면 저는 정식으로 항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서요. 최 반장은 일어나려다 그 움직임을 지우의 시선이 제지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있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제어되어 의지의 덩어리가 되어 최 반장을 꿰뚫었다. 거창하네. 최 반장은 코웃음을 치고 벽에 등을 기댄 채 거만하게 굴었다. 항의든 뭐든 마음대로 해. 그쪽이 뭘 느꼈든 알 바 아니니까.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의자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몸짓 하나하나에 확실한 무게가 깃들어 있었다. 그 순간부터 장소의 공기는 변해 있었다. 더 이상 그녀는 신문받는 쪽이 아니었다. 침묵을 통해 지배하는 자로 입장이 역전되고 있었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겠군요. 지우는 조용히 말하고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최 반장의 시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경계태세로 전환되었다. 다음 순간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은 짙은 갈색의 가죽 표지였다. 빛을 받아 떠오르는 금빛 무궁화 문양과 대한민국 외교관 여권이라는 글자. 그 존재가 공기의 온도를 한 단계 낮췄다. 지우는 말없이 그것을 열어 정면을 향해 조용히 제시했다. 대한민국 외교부 국제대테러 담당관 강지우입니다. 그 말을 들은 최 반장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눈이 여권에 기재. 사항에 못 박힌 채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입을 반쯤 벌린 채 무언가를 삼키듯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그 사이 지우는 틈을 주지 않았다. 본래 이 신부는 밝힐 생각이 없었습니다. 임무의 성격상 필요 최소한의 접촉으로 끝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당신의 도를 넘은 행위는 국가 간의 문제로 발전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개인의 불합리한 편견을 견딜 생각이 없습니다. 침묵. 최 반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여권에서 지우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다. 그 얼굴에는 살짝 굳은 긴장감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것이 분노로 바뀌었다. 외교관이든 뭐든 수상한 놈은 수상한 놈이야. 목소리에 가시가 돌아왔다. 그것은 열세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집의 목소리였다. 대테러 담당관이라는 직함이라면 더더욱 그렇지. 그런 놈들이 비밀리에 입국해서 뭘 할지 우리한테 알려줄 리도 없고 신중해지는 건 당연하잖아. 그는 말을 쏘아붙이듯 이었다. 공용 여권 가졌다고 무죄라는 그런 논리가 통해? 그걸 숨기고 들어온 시점에서 충분히 수상하다는 거야. 지우는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똑바로 최 반장의 눈동자를 응시했다. 머지않아 당신의 당연함이 누구의 책임하에 성립되었는지 명백해질 겁니다. 우리 정부도 당신의 상부도 그리고 국제사회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최 반장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해볼 테면 해봐.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희미한 흔들림이 있었다. 저 갈색 여권이 뿜어낸 위광을 완전히 지워버리기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방 안에 조용한 긴장이 가득 찼다. 아직 승패는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판세는 조용히 착실하게 지우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노크 소리가 울렸다. 출입 금지야. 지금 바쁘다고. 최 반장이 소리치듯 말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낮은 목소리가 돌아왔다. 국가정보원 특수요원 민준호입니다. 문 여십시오.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가 말없이 들어왔다. 등줄기를 펴고 차가운 눈으로 방 안을 훑어본 뒤 망설임 없이 지우 앞에 섰다. 강지우 담당관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연락이 두절된 이후 상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걱정을 끼쳐드렸군요. 통신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민 요원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최 반장 쪽을 향했다. 이분은 국가정보원이 주관하는 극비대테러 작전의 핵심 인물이다. 자네가 지금 여기서 구금하고 있는 인물은 우리 국정원의 작전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현지 전략 담당관이야. 핫. 그런 얘기 저는 듣지 못했다고 끝날 일이었으면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
민 요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가 본래 수행해야 할 임무에 차질이 생겼다. 그 원인은 자네의 편견과 일탈 행위 때문이다.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지극히 중대한 실책이라고 인식해라. 최 반장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그 순간 물러서 최 반장. 또 다른 남자가 들어왔다. 회색 정장의 날카로운 눈. 공항보안처 차장 윤태석이었다. 이거는 국정원의 공식 조회와 외교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미 보고가 올라와 있다. 자네의 발언과 조치는 모두 기록되었어. 아시아인들은 믿을 수 없다 그랬다지? 최 반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발언. 하나로 얼마나 큰 신뢰가 날아가는지 알고 있나? 자네는 공항의 얼굴이 아니야. 대한민국의 얼굴이었어. 그걸 망쳐버린 거라고. 윤 차장은 담담하게 고했다. 오늘부로 아이디를 정지한다. 즉일 직무정지. 금주 내로 본부 감사위원회에 출두하도록. 복직은 미정이다. 웃기지 마. 난 그냥. 입 닥쳐. 윤 차장의 한마디에 최 반장은 입을 다물었다. 눈가에 실외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다. 시선을 피하고 조용히 자리를 뜨고 있었다. 편은 없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 번 목례를 하고 민 요원과 함께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기 직전 최 반장은 그녀의 등을 보았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제 그의 존재 따위 시야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듯한 완벽한 무언의 등이 있었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공기가 변하는 소리마저 그곳에는 있었다. 국가정보원 서울지부의 회의실. 차가운 강철 책상 위에 자료와 물병만이 놓여 있었다. 지우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맞은편에 나란히 앉은 인물들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민준호 요원의 옆에는 공항보안처의 윤태석 차장, 그리고 그 옆에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대표까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오늘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윤 차장이었다. 목소리에는 희미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먼저 이번에 강 담당관님께 행해진 일련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최 반장의 행동은 저희 규범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며 본인에게는 이미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표정에 떠오른 것은 용서가 아닌 냉정한 각오였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다만 저 개인에 대한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장내의 공기가 살짝 긴장했다. 이번 사건은 한 심사관의 일탈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배후에는 간과되어 온 구조적인 편견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민 요원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우에게 재촉하듯 말했다. 제도적인 개선점에 대해 괜찮으시다면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지우는 천천히 자료를 펴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첫째, 직원에 대한 다양성과 문화이해 교육을 의무 연수에 포함할 것. 국적이나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사실로 판단하는 의식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항 직원의 업무 내용과 발언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할 것. 특히 개별실에서의 대응에 있어서는 정기적인 감사와 녹음 기록 보관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셋째, 직원이 부당한 권한을 행사했을 때의 내부 고발 제도와 외부 감시 기구의 정비. 목소리를 낸 쪽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하나하나의 제안에 책상을 사이에 둔 세 사람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로서도 재발 방지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 차장이 조용히 말했다. 향후 3개월 이내에 연수 프로그램과 감사체제 개정안을 제출하고 실시하겠습니다. 본건은 공항보안처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지우는 깊이 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비치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새로운 풍경이 시작됨을 알리는 듯 했다. 몇 달 후 제네바.
UN 주최 국제 테러 대책 회의. 연단에 선 지우는 짙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조용히 마이크에 입을 가져갔다. 여러분 편견에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념과 말이 반드시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지킬 것입니다. 회장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드높지도 극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거기에 깃든 것은 수많은 불합리를 넘어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였다. 질의응답 후 연단 아래에는 젊은 외교관과 직원들이 줄을 섰다. 동남아시아의 여성 관료, 아프리카 출신의 젊은 남성 고위 관리. 지우에게는 매일 차별과 편견에 마음이 꺾일 뻔한 젊은이들이 상담을 청해왔다. 당신의 말씀에 구원받았습니다. 저도 맞설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지우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시선을 맞추며 말을 건넸다. 그녀의 싸움은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었다. 항의를 외치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히 세계를 바꿔나가는 힘이 있었다. 누군가의 소리 없는 아픔을 놓치지 않는 것, 잠자코 흘려보내지 않는 것. 말을 고르고 긍지를 지키는 것. 조용하지만 확실한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지우는 그 최전선에 변함없이 서 있었다.